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1일 오후 1시입니다. 이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요새 이름은 정의연 대표와 관련된 격리 부정,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을 했다 등등 이런 뉴스에서 초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정대협, 윤미향, 그 남편, 이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이 아주 북쪽입니다. 북쪽. 그게 하나의 양심의 자유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그거야 뭐 자유죠.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상 나는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적 이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정책화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때 국가보안법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 그 남편 그리고 이 정대협 등의 활동에서 일관되게 느껴지는 게 반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는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고 무슨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줬는데,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했던 것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단체라 해가지고 국민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그런 의구심을 일부 용감한 사람들 빼고는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격리 부정 의혹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까지 한번 까발려보자 하는 쪽으로 관심이 쏟아지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결정적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요지는 뭐냐 하면은 2016년에 중국 영파 유경식당 지배인과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으로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진정으로 탈북한 거냐, 국정원이 개입해가지고 기획 탈북이냐 해가지고 말씀이 많았지만은 결국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이 정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이 윤미향 부부가 그리고 민변 변호사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을, 유경식당 탈북자들을 불러서 그 쉼터에서, 그 유명하게 된 쉼터에서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라 하는 회유를 했다고 매니저 허강일 씨, 지배인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료를 제공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2018년 동계올림픽 리셉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연설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의 손녀를 앞에 두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면은 그 정부기관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겠느냐. 그걸 믿고 이 윤미향 씨 부부 같은 사람들은 용기 백배 해가지고 바로 이런 짓을 저질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허강일 씨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정대협과 민변 관계자들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나와 유경식당 출신 탈북 종업원 일부를 초청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후원 명분으로 돈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윤미향 남편, 민변 장모 변호사 이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쉼터에 탈북 종업원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계좌, 돈 받은 계좌 정보를 조선일보에 제공을 했고, 조선일보는 정대협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장 변호사는 직접 취재해 보시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윤미향 대표도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정대협 유경식당 종업원에 돈 주며 북으로 돌아가라. 탈북 유경식당 지배인 폭로. 민변 변호사가 윤씨 부부 소개. 정대협이 민변 변호사 통해 종업원들에게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지급. 목숨 걸고 넘어온 사람에게 탈북은 죄라고 해. 기가 막혔다. 윤미향 남편 수령님 장군님 단어 수시로 쓰며 북혁명가 불러. 여기 탈북 주도 매니저와 민변 변호사의 대화가 이 메시지가 그냥 요 사진으로 찍혀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그리고 오명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에 이용할 목적의 계획적 조직적 국가범죄이고 종업원들은 모두 그 피해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죗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경식당 매니저 허강일 씨가 이런 답신을 보냈네요. 속죄, 한국이 좋아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속죄라니. 애들이 어떻게 한국에 노는지 당신이 알기나 알아? 그렇게 피해자면은 집에 보내달라고 당신 찾아가겠다. 당신이 북한이란 나라 알기나 해?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 게 범죄면 당신이 북한에 가서 살지. 이게 모든 걸 이야기하네요. 이 허강일 씨의 스토리를 쭉 실었는데 이거 첩보소설 같습니다. 공안부 검사들이 밑줄 치고 출동해야 될 사안입니다. 허강일 씨가 민변 측 관계자를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6월이라고 합니다. 허 씨가 그해 5월 JTBC 블라인드 인터뷰에서 국정원 지시로 총선 직전 단체 탈북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민변 측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 탈북은 국정원이 개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강제 탈북시킨 건 아니에요. 다 자발적인 탈북입니다. 좋은 일 한 거죠. 국가정보원은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다행히. 이 허강일 씨에 따르면 민변 장 변호사는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기획 탈북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알리자. 이후 그해 장 변호사는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허 씨는 2018년 10월 명성교회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정대협에 기증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마포 쉼터에서 윤 전 대표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는 허 씨와 윤 전 대표, 민변 소속 변호사 3명, 일본 조총련계 여성 3명 등 11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조총련계 여성은 왜 한국에 왔죠? 이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인데 이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조총련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모양입니다. 조총련은 간첩기지입니다.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조총련은 동포단체가 아니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말하자면은 일본 내 지부입니다. 그런데 들락날락 한다는 게 여기에 밝혀졌네요. 허 씨는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당신이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기획 탈북 사건이 더 화제가 되고 손해배상금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튿날 허 씨는 마포 쉼터를 한 번 더 방문했고 그날 윤 전 대표의 남편 김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이 윤 전 대표의 남편 김 씨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과가. 그 전과도 아주 고약한 전과입니다. 이때부터 허 씨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니, 위안부들에게 돈을 충분히 보내야지 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죠? 이 탈북자 후원단체로 이제 바뀌었네요. 허 씨는 돈을 받은 계좌 내역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가 공개한 계좌 조회 화면을 보면은 장 변호사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허 씨는 나 말고 다른 탈북 여종업원 3명도 월 3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에게 출처를 물으니 민변은 돈이 없고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으니 정대협이 후원금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2019년 정대협이 한 해 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3명 합산해가지고 44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18년 12월 윤 전 대표 남편 김 씨가 허 씨에게 메시지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윤 대표 남편 흰머리 김 대표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김 씨는 지방에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2박 3일짜리 일정표도 보내고 그 하단에는 직결지인 안성의 위안부 쉼터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허 씨는 함께 돈을 받던 여종업원 3명과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일행이 도착한 안성 쉼터에는 김 씨와 정대협 관계자, 양심수 후원회 회원 등 7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없었다고 합니다. 허 씨는 2박 3일 함께 여행하는 동안 김 씨 등 초청 측은 각자 북한 행사에 참가했던 사진을 보여주었고 장군님, 수령님 등 단어를 수시로 쓰면서 북한의 혁명가요를 불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 수 있겠죠. 민족 반역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향해서 장군님, 수령님 혁명가요 부르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될 사람입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권이 착실하게 비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념이 같다고 봐야죠. 문재인 정권 이퀄 정대협 반 대한민국 친북 또는 따라서는 종북 등등등. 그래서 허강일 씨는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새벽 4시에 혼자서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 12명 중 사전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은 3명이고 9명은 한국행을 알고 탈북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3명도 나중에 한국에 오는 것을 알고 동조했다는 이야기죠. 9명은 미리 알았다. 탈북 전에 우리 정보기관과 탈북 날짜를 협의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종업원들을 납치하듯이 유괴하듯이 데려온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민병과 정대협 관계자들은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공개 기자회견에서 말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 이 말이죠. 허 씨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민변 장 변호사는 허 씨에게 유경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은 조직적 국가범죄라면서 강일 씨도 자신이 저지른 응분의 죗값은 치르고 속죄하며 새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 허 씨는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한테 탈북은 죄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2019년 3월 말 탈북 여종업원 중 1명과 결혼해서 해외로 망명을 했답니다.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후 정대협 측으로부터 후원금 지급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대한민국 헌법과 맞나 하는 것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압도적 승리를 문재인 정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김일성주의자 신용복을 사상가로 가장 존경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정의연, 윤미향 사태를 처리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바로잡을 세력은 한국에서는 언론 중에 일부겠죠. 그리고 야당, 그리고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 성향의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정의연 이런 것보다는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설이라는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엉뚱한 성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연, 정대협, 윤미향을 상대로 한 싸움은 성산이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 편이고 법이 있고 그래도 아직 검찰은 그나마 살아 있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질 줄 아는 싸움을 하고 간다면은 그 기다리는 것은 절벽입니다. 감사합니다.